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두 의원님 모두 전화로 만나 뵙게 됩니다. 국회에서 코로나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검사 받으셨죠? 네, 방금 선제 검사 받고 나왔습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네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요? 저는 오늘 번호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일 다시 번호표를 받아서 네. 할 참인데 8시 30분부터 한다 그러니까 예.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분은 해방 이후에 가장 권력의 눈먼 분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감사원장 임기 중도 사퇴하고 2주 만에 입당한 거, 참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 달 전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윤석열 낙마시키고 플랜 B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오늘 네.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플랜 B가 이제 작동이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저는 플랜 C까지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플랜 C는 뭡니까? 그건 제가 또 적당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첫째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명분 없는 건 얘기했으니까 신상 그다음에 발언에서 끝낼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네. 그 대통령으로서의 개인 캐릭터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분은 좀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시원하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지도자 캐릭터하고는 좀 정반대적인 그러한 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에 받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판에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신상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예. 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이 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여행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선 전국이 이제 곧 이어집니다만은 결국은 여든 야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다 함께 힘을 내어서 꼭 이 위기를 참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까지 조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곧 코로나 4차 대유행, 유행에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책임론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이걸 냈다 하면서 정쟁화하는 것은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란 분이 4차 유행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 탓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글을 이제 배포를 했다가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데요. 정무부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일반 행정공무원은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시장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이런 정무부시장이 서울시 방역 이 책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책임과 반성도 없이 이 코로나 4차 유행을 서울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을 정부와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한무치한 것이고요. 사실은 오세훈표 방역이 좀 무리하게 추진한 또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뭐 이분은 뭐 부적절했지만 아무튼 내 탓 따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여야가 힘을 좀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이 위기를 타개하자 그런 말씀을. 조경태 의원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네.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그 600명 가량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두 달 동안 정말 노력한 결과 지금 대만은 7월 달에 지금 현재 한 20명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점에 한 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 1,6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시다시피 그 7월 달부터 거리 완화를 두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바람에 저는 이 화를 더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2017년도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 공방을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조금 더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좀 더 선제적으로 방역해내고 선제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하는, 특히 안전한 백신을 빨리 많이 구입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국민들께 안전한 백신들을 많이 맞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다소 희망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까지는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저는 정부가 백신 구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연말을 넘기지 않도록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결위 소속 조경태 의원님, 추경 논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경 심사 중이죠.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여당과의 입장도 차이가 있고, 여당과 야당과의 입장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정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좀 차별화보다는 좀 차등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다 드리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당하고 저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요. 네, 다만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극심하게 피해 입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텁게 주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는 특단의 조치들을 저는 내놔야 된다. 그분들을 지금 거의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 업계, 여행업을 비롯해서 여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민석 의원님.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금은 재난 시기지 않습니까? 예. 재난 시기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드려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빠른 집행이 가장 생명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청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이제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가 좀 입장이 틀려요. 네. 80% 국민 지급을 선별해서 하자는 것인데 80%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게 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한여름이 다 갈 겁니다. 네, 그 속에 81%는 어떻게 되냐 또 그거 네, 가지고도 논쟁이 그 되고요. 과정에서 국민적인 또 갈등과 분열 논란이 촉발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조금 좀 낮출지라도 이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금 재난 시기에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런 판단에 상식적인 판단에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더 논란은 없습니까? 대표가 이렇게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의 흔적이라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야당인들 전 국민들을 위해서 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또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한테 물어보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저희 소신은 전 국민들한테 1차적인 재난지원금은 다 지급하고 예. 또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어려운 분들은 좀 별도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알겠습니다. 정책을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민주당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옵니까? 해임 건의안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재부와 홍남기 총리를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단지 정부 여당이 이 중요한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공복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것을 정부가 뭐 소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고집 부리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홍남기 총리께서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오죽했으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치하지 말고 행정을 하시라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기 고집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 신념 관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더 말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저희 아직 차례가 안 와가지고 네. 못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될 텐데 8497님께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말 벌써 몇 개월째인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